예, 반갑습니다. 황금만원꽃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외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이제 한 가지를 꼭 점을 집어놔야 돼요. 1년 365일 참외가 거의 들어있어요. 그럼 참외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둥글지 않다 이거. 속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 참외가 12달 속에서 몇 달을 사냐 요 차이거든요. 자, 우리가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이래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자, 1년 12달.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제일 추운 날 저온이 1월 15일, 고온이 7월 15일. 달력은 앞으로 먹고 시간은 뒤로도 먹습니다. 시간은 뒤로 먹고 달력은 앞으로 먹습니다. 12월 31일 되면 1월달입니다. 이거 딱 앞으로 갑니다. 시간은 달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을 정해지면 이게는 고온, 가을과 봄을 정해. 이거는 봄은 4월 15일, 가을은 10월 15일. 요 표에 따라서 비료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이 비료 먹는 시간량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겨울에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여름 적게 먹어야 돼요. 낮 시간 길기 때문에 적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름엔 비료량이 1.8 요게 이하입니다. 겨울에는 2.7 이하. 이제 봄하고 가을은 하우스에는 2.1, 노지는 2.5 노지. 요 기준을 봐서 지금 우리는 참외 이시 얼마 나오지? 2.4 나와요? 오늘 2.5. 2.5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가 낮으면 죽어요. 이 시가 낮으면. 이 시가 높으면 잎이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두꺼우면 잘못하면 잎 테두리가 타있다. 비료가 적으면 아랫잎부터 말라 죽고, 비료가 많으면 생장점부터 말라 죽고. 이 두 개의 차이. 생장점부터 약간 장애가 일어나는 건 참외가 통통하게 야물게 껍질 두껍게 나오고, 생장점이 가늘게 찌찌 빠지고 뒤에 이파리가 말라 죽게 되면 물찬 참외가 나오겠죠. 그건 이 시값이 낮았을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요 표를 응용해서 고추를 보는 것 같으면 고추 기준이 나와요. 참외가 마디가 늘어진 거나 고추가 키가 크거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는 비료,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지금 뭐 주고 있습니까? 요수 주고 있죠. 요수 주니까 온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고 얘는 플러스 전극이에요. 이 플러스 전극의 비료들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땅에 결합이 되고 나면 잘 안 없어져요. 흙이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사질탕이 많으냐 점질통이 많으냐 요 차이거든요. 사질 땅에 비료를 자주 주면 농사가 잘 될 건데 사질 땅에 비료는 안 주고 물만 자주 주면 그럼 금방 망가져요.
점질 땅에 또 역시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주면 그것도 비료를 자주 주면 그건 망해요. 비료 과다라서 안 되고. 그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측정해서 이 수치에 준해야 된다. 마이너스 정극이냐 플러스 정극이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정극이냐 플러스 정극이냐. 정극에 의해서 토양의 결합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비료가 플러스 정극을 계속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요소 1년에 그 한 굴통에 10포 이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100평에 1년에 요소 한 포도 제대로 안 쓴다는 거죠. 100평에 요소 한 포. 그러면 요소 100평에 한 포 이상이나 두 포 이상, 세 포 이상 안 쓴다면 여름에 우리는 참외를 재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름에 우리 참외는 100%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질소 부족. 그러면 뒷잎이 말라 나오면 안 되거든요. 뒷잎이 탱탱 살아있어야 뒷잎이 말라 나온다. 그러면 비료가 작고 많고를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표를 보면 식물이 성장을 하고 이 방향으로 비료를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에 예. 어서 들어있어. 죄송합니다. 예. 올라면 빨리 있어. 하늘 하나 걸렸어요. 예. 비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비료가 부족하면 키가 큰다. 비료 제일 키가 큰 시점 여기. 식물이 성장하다가 마디가 짧은 요 시점과 요 비료 시점. 그 다음에 요 시점. 마디가 짝짝 맞게 큰 요 세 시점을 나눠요. 요 시점의 비료량이 얼마냐는 거죠. 여름에는 요 시점의 비료가 적으면 얼마가 되면 0.8에서 1.0이 되면 고추 마디가 커요. 고추 마디가. 고추를 비례하고 보면 여기 키가 큰 시점 여기가 이 시값이 0.8에서 1.0이 나와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얼마 나오냐? 1.5가 나와요. 그럼 우리 성주 참외가 겨울에는 1.5가 되면 나빠요. 그 이상이 올라가요. 비료량이. 측정기를 꽂았을 때 비료량이 올라가야 돼요. 겨울에는 2.7이 제일 좋은 위치니까. 그럼 1.5 이하 되는 것 같으면 겨울에 마디가 빠진다. 마디가 빠지는 분들 있죠. 심어놨을 때 절간이 빠지는 사람들. 이파리가 약간 크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파리가 작게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비료량이 작아서 그래요. 겨울에는. 그럼 여름에는 마디가 빠지고 이 시값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말이에요. 그건 0.8에서 1.0의 비료값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는 겨울에는 얼마냐면 겨울에 이 시값은 0.8이 되면 아주 나빠요. 이 시값이. 여름에는 0.5가 되면 낮아요. 지금 0.5가 되면 참외가 죽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시점에 겨울에는 얼마냐? 2.7이에요. 이 시값이. 여름에는 얼마냐? 1.8이라는 거예요.
참외나 메론이 더위를 잘 견디서 이것보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이게 제일 정량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만드는 포즈 모델이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써야 된다.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은 비료를 주면 과학적으로 디지털 측정이 됩니다. 기술센터의 표, 토양 분석 표 보면 맨 마지막에 전기 전도율이 나와요. 비료를 땅에 줬을 때 기계로 측정하면 전기가 잘 흐르고 못 흐르고. 이제는 과학적이에요. 양액 재배하는 파프리카나 양액 재배하는 딸기들은 대기의 비료량을 측정합니다.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다 다르죠. 요 측정기 써보니 때 편리하죠. 물 줄 때 얼마입니까? 수분 35에서 45% 되면 물이 맞다. 수분. 그리고 비료량은 여기에서 요 측정기를 센서에 손을 잡고 눌러서 한 5초만 있으면 답이 나와요. 자, 5초 뒤면 이거는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수분은 99.9%, 99.9, 99.9. 비료량은 전기에 두면 0.63, 온도는 23도. 이렇게 나와요. 과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엽색을 보고 비료 어떤 성분을 찾아야 돼요. 잘 지은 집에는 농사를 지은 걸 찍으면 비료 값이 요 수치에 가까이 나와요. 겨울에. 봄에 빨리 망가져지는 사람은 여름에 가서 망가져진 6월달에 7월달에 망가져진 사람은 이 시값이 낮았어요. 낮다. 그게 언제부터 요소 줬지? 6월달에? 중반부터. 6월 중반에? 6월 중순에 요소를 줬는데 우리 성주에서 6월달에 요소 주냐고요? 안 주죠? 제일 좋은 건 안 주고 가짜들만 낸데 주고 있어요. 잘못 주고 있기 때문에 참외의 생육 기간이 짧아져 버린 거죠. 고온이 되면 비료가 부족해서 말라 죽은 거예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 저온 기에도 가리 성분 비료만 많이 주게 되면 생산이 안 나와요. 먹어야 될 정량이 질소, 인상, 가리 비율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참외에다가 비빔밥을 해서 음식을 차려준다면, 밥상을 차려준다면, 요 비빔밥에 요거만큼이 질소예요. 그 다음에 요게 나물하고 양념, 질소, 요거는 밥이다. 밥, 질소. 그 다음에 우리 나물, 나물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가 양이 작아야 돼. 근데 겨울에는 얘가 많아도 큰 관계없이 농사가 돼요. 근데 봄 되면 훅 가버리고. 얘들이 많으면 죽는 이유가 질소가 없으면 잎이 두꺼워지질 않아요. 노랗게. 참외 노란 반점 생긴 이파리 생기죠. 노란 반점. 노랗게. 참외 뿌리에서 뭘 먹어야 되느냐? 뿌리에서 질소라는 걸 먹고, 질소를 먹으면 얘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얘가 잎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광합성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수화물 설탕이 만들어져요. 요 과정이 설탕량만큼 물을 가질 수 있어요. 설탕량만큼 물을 먹을 수 있다. 설탕량이 부족하면 물을 못 먹고 뱉어요. 그럼 참외밭에 가면 아침에 가서 물방울이 조롱조롱 맺혀있죠. 그러면 비료 줘야 되는 시기인데 비료 안 주고 참외가 무게가 가볍고 아가 히트거리 맞으면 거예요. 뭔 비료죠?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질소를 줘야 돼요. 질소를 적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을 적게 했다고. 지난 겨울에 그 1월달, 2월달, 뭐 3월달까지 하우스 고춧값 비쌌죠? 고춧값, 그건 아시죠? 왜 그랬느냐? 관주비로 312를 준 사람 괜찮아요. 20 준 사람이 망했어요. 뭐? 질소는 땅에 들어가면 암모니아 질소는 3개 중에 1개 없어져 버려요. 2개밖에 안 남아요. 30%가 없어져요. 그러면 20짜리 줬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 거는 20짜리가 어디게 14%밖에 안 되죠. 다른 건 20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가리가 늘어나는 거죠. 질소가 늘어나도 많이 먹어야 얘가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데 질소는 자꾸 줄어들고 가리는 자꾸 늘어나죠. 그럼 안 열죠. 참외밭에 우리가 계속 이 시값은 비료를 주면 이 시값이 올라가요. 그러나 그게 질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비료 주는 것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술센터 토양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산이 나와야 되지. 기술센터 분석 안 하고 냅다 비료만 갖다 줘야하면 나중에 되면 인상가리 가다라서 조금 되다가 나빠지고 조금 되다가 나빠지고 얼마 못 따봐서 줄이 망가지고 얼마 못 따봐서 줄이 망가진다. 참외 덩쿨이 유지가 돼야 참외가 따는 거지 덩쿨 망가지고는 참외 없어요. 지금 메론 심은 거 메론이 헬렐레한 거 있잖아요. 비실비실한 거 그거 요소 좀 벌떡 살아나요. 시들매가 참외 죽는 거 있죠. 봄 되면 죽을 때 보면 약간 시들었다 계속 죽어버리죠. 그 원인은 잎속에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잎속에 물이 왜 없냐? 뿌리에는 물이 많은데 참외 재배 지역에 땅바닥 밑에 물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물이 없어? 잎속에 설탕이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가져온 물을 뱉어버려요. 먹으면 안 돼요. 먹지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잎 가에는 수문장이 딱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가져온 영양소를 낮에 가져온 거를 광합성을 하면서 수분을 기공으로 뱉어요. 그리고 영양을 축적해요. 많이 만들었죠? 그랬는데 저녁에 뿌리에서 또 영양을 가져와야 계속 가져오면 초저녁에 가온 거 다 먹어. 먹다가 새벽에 정도 되면 이미 먹을 수가 없어. 왜? 잎속에 낮에 만든 설탕량이 작아서 물을 못 먹고 뱉어요. 왜? 여기 수문장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잎가에 수문장이 딱 붙어 문을 열어버려. 그러면 요 수문장이 문을 여는 순간 뭐가 나와요? 양이 작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여기에. 그럼 제피곰팡이 오게 돼 있어요. 제피곰팡은 약을치가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서 자꾸 비료 적혀주고 아미노산 단백질 나오면 제피곰팡이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요게 우리가 제피곰팡이가 참외가 잘 안 되고 수박이 꼭지가 벌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 안 되고 꼭 곰팡이 피는 거. 그거나 물방울 맺힌 거나 강원도에 있는 배추가 여름에 죽는 거나 두 개 동일해요. 그 놈도 비료 안 주면 잎 사구에 잎 끝에 물방울이 때롱때롱 맺혀요.
그게 자꾸 뿌리로 내려가겠죠. 그럼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 쪽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쌓여서 지제부에 그게 곰팡이 옆에서 배추가 물렁병에 녹아내려잡고요. 비료를 많이 주면 잎 테두리가 타 죽고, 비료를 적게 주면 굶어서 잎을 내리고 물렁병으로 죽고, 물렁병에 죽는 게 잿빛 곰팡이에요. 그 잎을 맺은 거에 영양의 아미노산 단백질을 좋아하는 곰팡이, 잿빛 곰팡이. 그것이 물방 요 가게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요 놈을 단백질을 누가 주나? 식물이 준다 그 알아요. 그러면 촉 sul어 가지고 식물체 구멍을 빡 뚫어요. 그 뚫고 들어가서 먹는 거죠. 이제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요 앞전에 영상 올려면 땅콩이 캘 때쯤 여름 넘어가면 죽는 거 있죠. 녹아부는 거. 땅콩. 그 다음에 인삼이 죽는 거, 생강이 죽는 거, 뭐 나무 복분자가 죽는 거, 이것들이 다 이슬이 타고 내려가서 그 자리에 지제부에 땅하고 닿은 자리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쌓였다. 그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곰팡이, 잿빛 곰팡이 피었다. 그럼 우리 참외밭에 이슬 많이 맺은 집에는 참외가 물에 닿은 자리 썩는 게 나와요. 그죠? 참외가 그 비닐에 얹힌 거 있잖아. 안 받친 것들. 그것들은 이슬이 흘러가가지고 시간이 이제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물방울 떨어진 게 참외가 눌러가 있다가 거기 물이 모이죠. 물방울이. 그러면 잿빛 곰팡이 피가 썩는 것도 있죠. 없습니까? 있죠. 그 비료 잡아서 지켜줘서 그래요. 그거다 약을 치고 나자빠지. 약은 지랄로 쳐. 이슬 맺나 안 맺나,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살피는 게 주인인데, 주인이 까막눈이 돼가 못 보는데 참외가 잘 되겠냐고. 정말 맞아요. 배가 고프면 눈물 흘린다. 배가 고프면. 그러면 참외 1등 농사 잘 짓고 품질 잘 나오는 집에는 가면 이 파리가 잎을 안 맺어요. 잎이 요래 펴 있어요. 너무 오시시한 거 이거 안 돼. 오시시한, 아니 요래된 거 가리 가되거든. 이 파리 뒤는 말라 들어오고 앞에 나가고 있으면 그건 비료가 작고 가리가 많아서 그래. 질소가 작고. 뒤에 것도 두꺼우고 탱탱하고 앞에 것도 탱탱하고 비료가 많아가 약간 넘칠랑말랑 하면 약간 작아져요.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작게 만드는 게 있고, 비료를 많이 줘가 작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 자리 넘어가면 작아지죠. 그죠? 요 단계를 넘어가면 작아져요. 그럼 그 뒤에 되면 안 열어요. 여기서 비료를 많이 주가 뭐 크게 만드는 게 제일 1등이에요. 비료를 많이 줘갖고. 비료를 많이 주면 참외 등쿨 간격이 좁아져요. 더 많이 주면 마디가 멈춰버리고 안 나와요. 작게 줘도 안 나와요. 크다가 말다가 이렇게 작게 주면. 많이 주면 짭으로부터 순이 없어져 녹아버려요. 측정기로 측정하면 나와요. 그 양의 비료량을 우리는 계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 기준표를 이용해서 사계절 비료를 만들어낸 걸 응용해가지고 농사에 임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 이시값을 찾아내서 우리나라의 온도에 계절에 비료해가 요 표를 만드는데 제가 뒤지도록 고생했어요. 요거 만들고 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토양 수분만 맞추면 되거든요. 토양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기계 꽂아서 기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야, 니 물 주나? 형이 물 주나? 동생이 언제 물 주라? 이 말 안 맞는 말이에요. 먹지도 않는 물을 억지로 주고 있다는 거죠. 물이 필요가 없는데 물을 주고 있고, 비료는 달라 해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게 땡글땡글해야 되는데 요놈이 땡땡 안 하고 아가 그 짜부러진 것들, 삐뚤어진 것들은 그것들은 여름에는 온도 뜨거워서 그런 게 생기는데 그 여름이 아니고 일반 계절에서는 잘못되는 것들이 그
비료가 부족해서 장애가 납니다. 참외 큰 거 나온 거 있죠? 큰 거 참외 안 좋죠? 큰 참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작게 나오죠? 큰 참외 나온 게 비료가 작아서 큰 게 났어요. 요 수치를 보면 요 자리 비료를 작게 주면 큰 게 나와요. 정상적인 위치에 주면 아들만한 저 참외 책에 나온 그대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참외 저 책자 그거 있잖아요. 저거 가드로 거 자기네들 그 참외 품종 특성 나오는 거 있죠. 품종 특성 그 사이즈가 나오는 비료량이에요. 요게 여름이냐 겨울이냐 비료 차이.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료를 작게 주면 무조건 마디가 늘어난다. 잎을 맺는다. 잎을 형성하고 참외를 키운 비료는 제일 중심에 들어있는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도움이 돼. 도와준 것들이에요. 나물, 양념 이것들은. 얘들은 도와준 것들.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도와주는 비료는 많이 주고 정작 질소는 적게 주고 있어요. 그 참외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퇴비를 얼마에 좋더라, 뭐에 좋더라, 막 자꾸 분분해지고 있죠. 화합지질로. 그 차이가 있다. 그 퇴비가 많이 좋다 보니 또 뭐가 옵니까? 선충이 냅다 와가지고 또 애를 먹이죠. 선충이. 시비 양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참외를 제가 자르고, 처음에는 원둥굴에 달죠? 어미둥굴에. 여기 달죠? 몇 마디 달립니까? 예? 손자등굴에 단다, 예. 그럼 여기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가고, 그죠?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또 자리 가면 더 그 다음에 여기 대가리 여기 답니까? 아씨, 뭐 원수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거지. 아, 원순에서, 잘라가지고 그선 키우고 처음에 원순 적심하고 예, 누가 다 빼잖아요. 예, 누가 다 빼면은 아들순이 되잖아. 자만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만에서 손만이 나오면은 그 손만에 달아요. 아, 여기서 나오면 여기 단다. 네. 여기는 나와도 말아도 여기 달고 대가리 안 자릅니까? 대단히 안 잘라. 안 자르요? 안 잘라요. 자른 사람도 있고 안 자른 사람도 있고. 멜론은 자르는데 이건 자르고 안 자르고 차이돼, 그죠? 네. 예, 요 대가리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 그 차이네요. 예, 겨울에 잘랐고 힘이 없으니까 겨울에 좀 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외를 단다. 뒤가 굵어지면 뒤쪽 꼭지가 굵어지면 비료 부족. 요거는 비료 부족이에요. 꼭지가 굵죠. 오이가 꼭지가 굵고 끝이 좁혀진 거 있죠. 아, 어깨가 넓고 밑에가 좁은 거. 그렇죠. 예. 어깨가 늘고 밑에 오면 요거는 비료 부족. 예. 그리고 요 놈이 가령 이쪽에서 아래쪽에 큰 거 있죠. 예. 어깨도 딱. 예, 여기 작고 여기 큰 거. 요거는 비료 과다. 근데 요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요 중간이 커요. 중간이. 그래서 참외가 요거 중간에 보는 거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그래서 요게 나올 때는 대과가 빠져버려요. 비료가 부족하면 밑에 게 대과가 나와요. 위에 거는 어깨가 넓은, 뒤로 가면 이제 어깨가 넓은 게 나오고. 그게 요게 참외가 중간이 약간 살이 더 쪄야 되죠. 여기 중간이 중간이 살이 찌는 것 같으면 제일 좋은 형태다. 그러면 요 정도의 비료값이 여기가 있는 거죠. 요 양의 비료값. 그러면 달고 가거든요. 달고
달고 가는데 우리가 뭐 10개 따는 사람, 5개 따는 다르잖아요. 그 품질 다르고. 그래 요게 그 속살이 많이 차고 요러면 속살이 있거든요. 어깨가 넓은 거, 밑이 가늘고. 그다음 여기 요리. 하여튼 형태는 요게 제일 좋은 거야. 요 좋은 형태는 요게 비료네. 이렇게 봅니다. 잎이 펴져 가지고 야물고 단단해야 된다. 근데 오므리지가 고시장 그거는 요 밥이 없고 나물이나 양념이 많다. 나물이 양념. 그래서 비료를 어떻게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비료는 안 주고 줬다면 인상가리면 계속 주고 있죠. 인상가리면. 그 지금 과거에보다도 우리가 그 생산량이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양이. 옛날에 우리가 그 교육을 안 받고 할 때보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양이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뭔 비로소냐? 요 질소를 빼먹었잖아. 얘를 빼먹고 뭐냐면 다른 건 얘들만 거꾸로 역전해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료를 정확하게 줘야만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잎에 힘을 길러서 잎이 대사작용 도와주는 거거든요. 대사작용. 그러면 우리가 정식에서 어릴 때 연면 시비 하는 거는 고루 크게 해요. 똑같이 크게 한다. 그거는 조루로 가지고 심기 전에 참외 모종에 조루가 영양제 물 줬고 심으면 돼. 영양제를 쭉쭉가 심으면 일을 잘해요. 영양주가. 그러면 1차적으로 영양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같아져요. 황금알 농부에서는 발근제가 뿌리 내리는 게 아니다. 잎 두께가 뿌리 내리는 거다. 그럼 잎을 항시 살을 쪄오라 그러거든요. 잎을 살을 쪄야만이 뿌리가 뻗어나간다. 그래서 참외 심을 때 모종이 통통하게 키운 거고 모종이 나름 우리가 바짝만 못해가 나름 못 뽑아갖고 좀 늙은 거 심으면 막 그게 좀 영천차네. 모종 늙은 거 심으면 1등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참외 이미 덩굴이 한자 나갈 때 반농사가 곁이대포 한자 정도 덩굴 뻗어나왔을 때 보면 이 집에 물건 된다 안 된다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꽃 핀 자리의 잎의 크기와 뒤에서 밀어주는 힘 차이. 뒷잎이 막 밀어주면 앞에 힘이 나가는데 앞에 힘 몇 장 가지고 뒤에 그 참외 달아보면 그게 툭 떠져. 그래 보면 힘이 빨리 뿌고 나면 이게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뭐가 이상하게 막 꼬인다 사는 있죠. 작년은 잘 됐는데 그게 모종 농사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종에서. 그게 우리가 그 모종 심을 때 너무 넓은 거 심거나 그래 됐을 때 그걸 또 풀어주는 방법이 모종에다가 골드 그린 60cc에 설탕 120g 주고 물조를 저어가 심어 보면 이미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심자마자 바로 힘을 탁 차고 나가요. 힘을. 그래서 어릴 때 정시해놨고 힘을 강하게 키워라. 그 겨울에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게 겨울에 하우스가 너무 건조해요. 하우스에. 그럼 건조한 데다가 잎에 수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리비로 요것들만 줘놨고 질소를 먹어야 잎이 두꺼워서 함수량이 늘어날 건데 질소는 안 먹고 냅다 가리만 이상한 것만 줘놨으니까 잎이 수분을 못 가져요. 왜 못 가냐면 잎에 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잎 속에 질소를 분해해서 뿌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져와야 잎에 탄수화물, 설탕물을 만든다. 그러면 잎이 통통하게 부드러운 질이 참외농사 잘 된다는 거죠. 힘을 갖고 까칠까칠한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까칠까칠하다는 건 결국에는 질소는 없고 인삼가리만 잔뜩 들어있다는 거야. 인삼가리만. 그래서 우리가 닭똥비료가 좋다, 닭똥태비가 좋다, 뭐 대이똥이 좋다, 소똥이 좋다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닭똥 같은 경우에 내장이 짧아요.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장이 짧기 때문에 질소도 많이 빠져나와요. 그 돼지똥이 그것보다는 좀 적고 소똥은 이제 창자가 길어가지고
분해가 못 보기 때문에 적고, 창자 길이에 또 비례합니다. 창자 길이. 창자 길이 짧으냐, 동물이 기냐, 요 차이. 우리가 한 8m 정도 되죠.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1m 길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보다 1m 길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뿌리에 비료가 많아도 농사가 비실비실 안 됐던 거는 모종에서 장애를 입어가 자꾸 못된 게 한 가지고, 그리고 심어놓고 연면십이라는 힘이 안 생겼다. 안에 그 건조해서. 그러면 뿌리로 내려가는 비료가 작아서 뿌리가 발달을 못했네.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그 시절에 토양 수분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기계로 측정해야 되는데 눈대중을 하면 이게 안 맞았죠. 겨울에 물을 많이 줘놔도 안 되고, 50% 넘어가면 뿌리 활동을 잘 못해요. 45%. 줬을 때는 더 있어야 되는데 적정량이 들어가 있어요. 범준에. 그리고 식물들이 우리가 연면시비 했을 때 먹는 기간은, 먹어내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려야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러면 정식에 우리가 심어놓고 질통을 물을 한 번씩 뿌려주고 그 한 3, 4일에 영양제 한 번 치고 그러면 뿌리가 쫙 받아가지고 힘이 강해져. 근데 그 걔네가 통통하게 힘이 못 생긴다 그러면 연면시비에 골드그린 60에 설탕 120에 거기도 요소를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일단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부에서 내리가 뿌리가 만들어가 가져왔을 때 잎의 색깔 또 봐야 돼. 그 색깔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뿌리에 뭘 표를 줘야 되냐? 토양 분석표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 거. 그 표를 보고 우리는 인산을 줘야 되느냐, 칼슘을 줘야 되냐, 가를 줘야 되냐, 마그네슘 이 되겠죠. 그 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표를 봐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 분명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 토양 분석표에 안 나온 게 뭡니까? 질소. 질소 안 나옵니다. 질소 안 나왔죠? 제일 중요한 비빔밥에 밥이 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나물만 표시돼 있대, 우리 그 토양 분석표. 그러면 질소량에 따라서 농사가 좌우되는데, 이게 그 돈을 벌고 안 벌게 되는데, 질소 표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시 크다. 그래서 그 기본으로 우리가 황금알농법에서는 기본이 어떻게 잡아주냐면 골드 그린 60cc 설탕 120g. 그런데 이 설탕이 120g 하면 참외가 열면 설탕 밑에 메이가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양은 어릴 때는 요를 써다가, 어릴 때는 요 방울 써다가 다음에는 설탕 양을 줄여야 돼요. 참외 옆에 앉아가지고 까만 곰팡이 피는데 그건 참외를 상하게 하거나 그건 없어요. 또 씻겨요. 세척을 하면 씻깁니다. 설탕 곰팡이는. 그러면 60g. 요런 형태로 주면 되고, 요거는 20리터. 20리터의 기준. 20리터의 기준. 요거를 두 번을 하고 칼라를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뭐 영양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참외농사에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설탕이 들어가면은 예, 충에 대한 그 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집에 참외가 충이 안 와요. 충은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있거든요. 냄새를 맡고 오고 1차적으로 우리가
그 토양 밭갈이 할 때, 밭 장만하고 이럴 때, 물 500리터에 식용유 한 마리에서 한 2마리 정도 이어갖고, 거기다 퐁퐁 한 4리터 이어가, 교반 자래가 바닥에 살포해가 로타리 치가지고 박장내라. 그럼 뿌리 선충하고 지렁이가 죽어버려. 선충이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뿌리 응애라든지 선충 같은 거는 지렁이하고 똑같아요. 작은 놈이거든요. 근데 지렁이는 흙을 먹고 소가 풀을 먹죠. 곰은 풀도 먹고 고기도 다 먹죠.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 선충은 흙을 잘 안 먹어요. 흙 속에 그걸 안 먹고 영양을 먹어요. 작은 것들은. 그게 퇴비를 많이 주면 퇴비 속에 우리가 분해되지 않는 사료라든 영양가 있죠. 그걸 먹는다. 걔네들은. 그걸 먹고 뿌리 영양을 그걸 먹다가 그거 먹다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진 않잖아요. 식물 뿌리 뜯어 먹지. 그 식물 뿌리 뜯어 먹지. 근데 진딧물이 접을 빨아먹지. 진딧물이 갈아먹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것들은 위장 구조가 단일하게 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위장 구조가. 그래서 갈가 먹는 것들은 갈가 못 먹고 그 땅 속에서 또 갈가 먹는 놈 있고 또 찔러가 빨아먹는 이 다양한데 그 땅에는 땅 아래는 똑같습니다. 크기 차이지. 이제는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나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쬐끄만 눈에 잘 보면 이것들이 이제 농사를 망치고 있어요. 그것들이 개체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걔네들 심장 박동수가 빠르기 때문에 세대간이 빨라요. 숨을 빨리빨리 쓰니까 세대가 빨라요. 우리는 심장 박동수가 그거는 작은 것보다 우리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세대 개체가 더디고 요것도 숨을 빨리빨리 쓰니까 1세대, 2세대가 빨라요. 우리 작물에 피해를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벌레들은 왜 왔느냐? 거의 대다수 냄새 맡고 왔어요. 냄새 맡고. 그러면 참외가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는 냄새가 향이 벌레한테는 좋고 사실은 그건 독성 냄새예요. 자기네들은 독성으로 냄새를 풍겼는데 이 벌레들은 야 요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우리 방아 같은 건 툭 치면 냄새 나고 그 제피 같은 게 툭 치면 냄새 나죠. 허브 같은 게 툭 치면 나는데 그 냄새가 나면 걔네들은 벌레가 안 오게 돼 있는데 근데 건드리기 전에 냄새는 풀레가 나요 또. 그럼 풀레가 나니까 버뜨고 못 빈대. 툭 치면 그 냄새 때문에 벌레는 또 안 와요. 방아 같은. 근데 그 전에 와가 또 먹고 있어. 똑똑한 놈인데 벌레들이 우리보다. 그래서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면 유막을 하면 선충이 죽더라. 그 선충이 죽으면 그 작은 거 더 잘 죽겠죠. 그 욕을 할 때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이걸 해가 바깥에 보면 그게 섞여요. 근데 노지에서는 풀약 칠 때 기름을 여기 섞으면 그 인에 비가 와가지고 쫙 빨리 들어가면 밑에 지렁이 싹 깨지고 땅 밑으로 그 기름하고 물하고 섞인 게 내려가면 지렁이가 튀나버려. 다 죽어. 덩들이 따가봐 다 튀나. 죽어. 그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런 원리로서 우리 회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배추밭에 선충이 달라붙으니까 요 놈을 기름을 쳐가지고 바깥에 해가니까 선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응애 뿌리의 응애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대두되고 있죠. 옛날에 선충마다 뿌리 응애까지 내려갔죠. 우리가 진딧물에서 뭐 넣어놨습니까? 이제 온실가루, 담배가루, 예, 그 더 작은 놈이 날라다니지 여러분이죠. 이제 더 독한 놈이 와서
진딧물 없으면 농사 잘 짓겠다 했는데 이제 진딧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더 꺼내면 돼. 그것보다 또 똑똑한 놈 나왔어. 또 나오세요. 바이러스 나왔어. 아이가라. 그거는 이제 가위를 해가지고 또 그 오그러져야. 그거는 아예 팔지는 뭐야. 얼룩덜룩해져. 참외가 과가야. 예. 얼룩이가 돼버려야. 얼룩이가 된다. 또 그럼 그건 또 다른 각도다 그죠? 완전 다른 것 같거든. 거기는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우리 녹반 바이러스가 해갖고 CGMNV 예, 그 바이러스가 제일 피해가 커요. 지금 참에 예, 그 얼룩덜룩한 거. 예, 예. 어지간한 거는 바이러들을 제가 그 비로로가 풀었거든요. 비로로 가지고. 그건 다음에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본에서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이 오그러지고 잘못되면 먼저 바이러스 그래. 일본 아들이, 고추가 비어고 죽으면 청고병, 잘라가 힘을 하면 청고병, 네. 그냥 죽으면 역병.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무식한 놈들이 그 말 쓰이. 청고병, 역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 오기 전날 설탕만 짠뜩 지나면 안 생겨요. 황금원 농부에서는 고추밭에 비 오기 전날 물 20리터에 설탕을 뭐 120g 아니고 한 300g 여기 치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안 죽어요. 그 심지어 얼마까지 안 죽냐면 고추밭이 물이 들어갔고 고추가 모가지만 딱 나있어도 안 죽어요. 물 빠지면 그대로 살아요. 고추가 물이 들어가 모가지가 들어서면 거의 다 죽죠. 고추밭에 모가지 들었는데 그 고추가 산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죽고 실제로 살아나니까. 골물 차갖고 비닐 위에 물 꽉 찬 거는 그냥 살려요. 이파리가 뚜꾸가 설사만 하면 어디간 병을 막아요. 이파리 뚜꾸가 설사만 하면 되거든요. 뿌리가. 그 고추가 비가 와가 죽었던 원인은 비가 와가 죽어서 원인은 잎에 비를 많이 맞고 잎이 살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는 물이 많죠. 그 물이 많으면 물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뿌리에 물이 있는데 왜 물을 못 먹어? 그거는 뿌리가 설사하고 있어 그래. 그거는 뭐냐면 잎이 설탕이 없어가 싱거워져 갖고 영양이 내려가고 물을 먼저 물속으로 더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잎 속에다 비 오기 전에 설탕 양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죽어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청고병 그 다음에 역병 그 고추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무식한 놈이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역병 약은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된다. 그리고 고추 같은 거는 우리 농사에 있다 보면 옆구리 말라가 시커멓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칼슘 결핍 그러죠.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옆구리가 아니고 칼슘은 꼭지 이 밑에 뾰족한데. 그 말을 하는 놈 무식한 놈이다. 이파리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는 건데 잎이 두껍고 딱딱해야 되는데 경도가 있어야 되는데 잎이 얇고 시들은 거다. 탈수가 된 거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거지. 어때 그게 칼슘 결핍이냐. 뿌리에 칼슘이 있는데 그 칼슘이 치료가 안 돼. 이거는 그거는 무식한 놈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놈이다. 고추 칼슘 결핍하면 무식한 놈이다. 고추 청고병 이야기하면 무식한 놈이다. 하나하나 딱 없애야 돼. 그래야만 그런 용어 안 쓰거든요. 그리고 포도에도 사이마스케치 이파리가 나가도 이파리 오그러지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뭐 이름을 제가 보냈냐? 바이러스 이거 이름 두 개를 줬어. 이 썩은 놈들이 한 개 지기도 헷갈리는데 이름 두 개 줬어. 그 한꺼번에 놓고 있더니 물뿌리가 풀어라 덮어서 그랬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 왜 생겼냐? 포도에다 미생물 주면 그게 잘 생겨요. 미생물 간주하고 나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질소가 작은데 질소를 못 보고 미생물이 가서 가리를 분해해놔보거든요. 그럼 뿌리가 뭘 먹어? 가리를 짠딱 못 pis잖아요. 더워서 오그러진 거죠. 그래서 사이마스케트의 이파리 오그러진 거를 보고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로드락 하는 이야기하는 무식한 놈이다. 그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이 쪼그러집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그 참외도 아마 어렵게 된 것들 아마 풀릴 거예요. 바이러스 그 청고병도 병 아니다 하고. 그건 뿌리 바이러스 그거는 사람 감기가 돼갖고 좀 초정이 세지면 없어지거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 그 말은 이 시값을 맞춰고 밥을 잘 먹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간단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건강해지면 없어지고. 그 말은 해석을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은 이 머리가 안 도니까 해도 안 도니까 엉덩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 놈도 모르게 머리빨이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는 이름을 그거 갖다 놔 청고병 가면 아무 놈도 못 대들어. 안 풀리는 숙제다. 하늘의 병이다. 똑같이 죽었는데 알라가 물 안 나오면 역병이라 하고 흰물 나오면 청고병이라 하잖아요. 예,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잎을 건강하게 힘을 키우면 이따가도 치유가 되거든요. 없어져요. 그럼 이따가 없어지는 건 그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세포가 파괴됩니다.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세포가 파괴됐다. 세포가. 그래서 포도 같은 거 요래 나가다가 이파리가 쪼그러져 요 밑에 포도 꼽힌 것들이 조그만한 알이 작아져 버려요. 알이 작아지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갈 때 이슬을 맺어서 그 이슬에 의해서 식물이 상처를 받게 돼요. 일액에 의해서 일액이 맺혀가지고 장애 일어나게 돼요. 그 일액 속에서 인상가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슬을 안 맺게 하면 거의 대다수 병이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요. 이슬 안 맺게 하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병이 많이 와요. 그럼 배가 고프다는 것은 입 두께가 얇다서 입 두께가 얇으면 흰갈병, 제빛곰팡이, 녹인병 3개가 오거든요. 요소 중에 병 오던가요? 안 오죠? 요소 주면 흰갈병 없어져, 녹인병 없어져, 제빛곰팡이 없어져. 그 참에서 이 3개 없애면 얼마나 이력이 좋아요. 근데 요소가 많이 주면 입 두께가 얇아지거든. 입 두께가 얇아져. 그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작게 줘서 얇아졌다 말도 맞고 많이 줘서 얇아졌다 말은 맞는데 얘가 질소를 주면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은 이제 처음에 비료 주면 많이 커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요 안에 있거든요. 요거 여기 있는데 요거를 잡아주는 게 또 있어요. 석회가 있거든요. 얘가 못 잡아주는 게 또 석회가 있다고요. 석회. 우리가 동네 나오는 규산, 동네 푸에 나온 거 있죠. 규산, 석회. 요 놈들이 얘가 못 잡는 거 또 잡아줘요. 질소를 주니까 얘가 잡아야 되는데 얘가 밸런스 못 잡거든요. 그러면 갱도가 부족해야 돼요. 갱도. 그럼 강원도 배추가 여름에 비료를 줘도 안 되고 결국에 안 되다 보니까 뭐라 합니까? 석회 쓰거든요. 석회 살포하고 액상 규산 살포하고 빛나리 살포 3가지 써요. 그걸 써가지고 단단하게 딱 땡겨 놓거든요. 근데 안 땡겨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족분을 잡아주는 게 갱도. 갱도는 또 석회가 돼요. 우리 석회 몇 년 씁니까? 2년은 안 씁니다. 2년에 한 번 쓰지. 2년에 한 번 쓰면 어지간한 병이 잘 안 오게 돼 있어요. 2년에. 그런데 2년에 쓰면 소량으로 쓰면 써내만 괜찮고 그 안 써내는 또 나빠요. 그러면 차라리 매년 주는 게 더 유리하다. 매년. 요걸. 근데 요즘 이런 거 안 썼더라도 급하면 액상 규산이나 다른 거 제재를 살펴서 갱도를 올리는 건 쉬워요. 갱도를. 잎은 크고 좋은데, 두껍고 좋은데 부드럽다. 그럼 갱도가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단단하지 않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석회를 뭐 큰 통에 놓아놨다가 물을 좀 넣어가지고 뭐 한 방에 버여가 약을 친다든지 한 방에 넣으면 약하면 2방에 여기다 그래 하면 되는 거고, 물 500에다가 500 땡크 있잖아요. 그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달아놓고
석회를 한 두세 포 까여놨다가 저어놨다가 그 약칠 때 곱고 열어가지고 물 500에 우리가 그 한 두 바가지 였든지 두 바가지 하면 좀 연하다 싶으면 세 바가지 같죠. 그죠? 근데 그 석회나 규산, 백산, 그 다음에 요 약재로서는 빛나리가 있고, 빛나리. 예. 요런 것들은 반 이하를 써라. 10%에서 50% 내외를 써라. 정량에서 그 양을 줄여 써라. 너무 굳히면 안 된다. 굳히면 생산이 감소한다.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아까 그 바이러스도 본인이 바이러스 있다 그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두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시값으로 풀면 안 온다는 결론이네요. 이시값에서 가리를 많이 쓰고 질소가 부족해서 온다는 결론인데, 그거 해도 못 푸는 거는 여기에 또 갱도를 잡으죠. 그럼 요거 보완하는, 그 세 가지로 보완하면 되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요 책댕기. 얘한테 물어보면. 얘한테 물어보면 그 참여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반은 안다. 반치는. 그 모델이 뭡니까? 요거야. WT 3000. 네? WT 3000. WT 3000. 예. 저희 그 저기서 나온 거죠? 미래센서. 저 농진청에 개발된 거니까 뭐. 예, 미래센서 회사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니까 이 제품이 나와서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후진국이에요. 문물이 건너온 거지. 근데 그뭐 텐시오메다나 이런 거 써보니까 엄청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저게 보니까 예. 나와 있길래 관심을 많이 가져봅니다. 관심보다는 사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돈이 좀 싸야 되지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여태까지 가르쳐 보니까 그 상추 농사 지어갖고 요 기계 살락하는 사람 3년 뒤도 못 사더라. 사갖고 시작한 사람은 그거 돈 몇 배 더 벌더라. 아침에 사진 찍어가 보내자마자 뒤로 더 주로 가르쳐 주니까. 아침에 그래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에 배추밭에 통하면서 배추 한 15,000평 심은 사람, 이 사람 실패 안 하는 게 배추밭 사진을 보니까 색이 진해요. 그리고 이 시기계를 얼마 최근에 사가지고 측정하니까 0.8에서 1.5까지 나와요. 1.8까지. 그럼 그 범주 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해마다 물음병이라도 조금밖에 안 한대. 왜 그러냐? 그 0.8 이하 되는 자리에 조금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요 표 안에 들어있죠. 그죠? 이 시의 고사점. 이 시의 고사점 요 다이나이. 여름에는 1.8. 올라야 됩니까? 아니 밑에 그랬고. 이래 되면 나쁘다. 요거는 요 이하는 나쁘다. 그럼 요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값이 낮으면 겨울에는 2.7이고 겨울에는 2.7. 여름에는 1.8이고 그렇지. 이하. 그거 이제 지나가서 고사하는 지점. 아래. 나빠지는 건 죽는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농사 짓는 걸 왜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개발해 이것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참외농사 본인들이 개발 이거 써야 되죠. 그 대한민국의 기준값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강원도 배추밭에, 강원도 여름에 파프리카, 요 표를 갖다가 응용하면 딱딱 떨어지니까. 이거 개발한다고 뒤지도 고생했다니까요. 대한민국, 예?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잔재줄이나 이시나 시이시나 뭐 이런 걸 공부를 다 했거든요. 네. 지금 거기에 지금 뭐고 토양의 산상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용이 35에서 45%라고 했거든요. 물. 예, 그러니까 수용, 물. 예. 그러면 그 정도의 45%가 물이 됐을 경우에 예. 기상은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잘 들어야 돼요. 자, 수분 35라면, 잎이 굶어 죽어요. 감자가 시들어요. 수분은 35%인데 감자 이파리 시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밥이 없고, 양념만 먹고 있으니까, 나물과 양념 먹으니까, 이파리에 설탕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어요.
뿌리에는 분명히 물이 있는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질소가 뿌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지상부로 가져오면 탄수화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만들어졌던 주 원인은 내가 적게 줘서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연면실에 먹여가지고 눈물 안 흘리게 만들면 다 먹어요. 그럼 뿌리에 비료를 공급해 좀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재율이 많이 틀어졌다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고 체내의 탄소 함량, 그러니까 설탕, 예. 설탕 함량이 질소 함량보다 적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자 동물에 비유하면 본인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비슷해요. 동물 식물은 달라요. 식물하고 또 동물이 다르고 식물은 먹으면 반응을 일으키나 즉각 동물은 미생물이 또 다른 행동이에요. 미생물이 그렇죠. 미생물. 예. 무기물. 자 얼굴이 다 다르죠. 그럼 매일 같은 밥을 먹으면 달라요. 그 유지된다. 한참 오랫동안 먹으면 같아져요. 부부는 얼굴이 다르다는 말이죠. 부부는 왜 그러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나중에 미생물이 같아진 거예요. 요게 같아진 거지. 밖에 나와가지고 맨날 소주 먹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안 따라가요. 반대로 돼버려요. 왜? 미생물이 안착이 바뀌었거든. 근데 사람이 돈으로 목숨을 못 사고 명약으로 목숨을 못 사요. 근데 창자의 미생물 서임만 맞으면 요거나. 그런데 식물은 요 밸런스를 잡아내는 게 잎이기 때문에 잎을 건강하게 하면서 비료를 맞춰야 된다. 근데 비료 속에서도 각각 나눠야 된다. 가리 비료는 겨울에 줘도 아무 표 없이 좋아. 가리 비료는 따뜻한 성질이 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엄청 나쁜 행동을 줘버려. 나쁜 행동이 나와, 저게, 요놈이. 근데 겨울에는 우리가 미생물 줬는데 괜찮아. 미생물 줬단 말이에요. 관절했단 말이에요. 봄에 죽으니까 바로 나빠져버려. 왜 나빠지냐? 요놈이 땅으로 미생물이 들어가 질소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도움을 줬겠죠. 그 질소 먹으면 가리를 분해놨다. 그러면 참외가 놀이터에 한 방에 훅 갔네. 예. 질소를 적게 주는데 그마저도 미생물이 가서 먹어버렸으니까. 그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설한 사람이 없죠. 땅으로 가서 때로는 나쁘다 하는 강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게 좋은 줄 아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만 다 나요. 그래서 포도밭에 미생물 함부로 주지 말라 그래. 나빠지고 뒤지도록 손해간대. 그래서 얘를 먹는 힘은 얘가 좀 부족해도 얘가 두껍게 해주면 견디네. 지상국에 공급받은 영양 때문에 요 공급 때문에. 그러나 얘만 계속 부족한 부분을 계속 먹고 있으면 바뀌어요. 그때는 바꾸는데 또 바꾸려고 또 얘가 들어가서 바꿔요. 그러면 잎은 아랫잎이 영양을 계속 생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랫잎이 영양을 생산하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그 말은 아랫잎에는 옆면씩 해줘 아랫잎이 안 죽는다. 먼저 전엽은. 그래서 가수원 같은 데 보면 봄에 난 잎 쬐끄마한 잎을 안 죽여요. 한꺼번에 먹고 있으면. 그 작은 잎마저도. 왜? 옆면식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 잎에서 영양을 생산한다. 영양을 생산해야 영양을 공급받아요. 식물은 다릅니다. 동물은 팔다리가 붙어있으니까 다 같이 에너지 공급받아요. 뭐 아래 붙어있는 발이나 위에 있는 머리나 손이나 똑같이 영양 공급받아요. 에너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식물은 안 해요. 잎이 그늘에 들어갔으면 영양 생산 적게. 그러면 작게 오니까 작게 줘. 작게 오니까 작게 줘. 그럼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오고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광합성 양에 따라서 영양 생산량이 뿌리로 이동한 통로, 내려갈 때 만든 통로로서 다시 오르니까.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풀어내는 게 초기 연면십을 다려줘야만 생육이 잘 된다. 그 말은 한자 나갈 때까지 성부가 많이 바뀌더라. 초물 많이 딴 사람들은 심었을 때 초시가 좋다. 야물고 좋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뒤에 장기적인 레이스를 할 때 그때는 7월달 넘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7월달 넘어가서 이제 내가 뭐 하기 싫어서 거둔 사람, 내가 죽어버서 거둔 사람, 이 차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참외가 건강하면 별로 돈이 안 들어요. 오늘 9월 7일인데 지금 참외가 건강하면 나오면 크게 돈이 안 들어요. 겨울에보다 돈이 적게 들죠. 걱정도 적고 겨울에 뭐 하우스 참외 이어놓고 나면 하루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해. 걱정이 많고 날대가 많고. 지금은 추울 때네 걱정이다. 예. 앞으로 그 충 잡는 방법을 아무리 강한 것도 허점이 있다. 허점은 그 허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편하게 잡을 수 있다. 추 나방. 예, 그것도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멧돼지가 고구마 파무로 들어오면 식용유 한 마리에 2리터였고 퐁퐁 한 200cc였고 뺑돌 치우면 멧돼지 안 들어와요. 고구마 같은 이파리부터 치우면 고구마 냄새보다 그 냄새가 더 기름 냄새가 강하니까 참외 돼지가 안 들어와요. 강원도에 그거 가르쳐 줬거든요. 옥수수도 안 따먹고. 다 조지네. 예? 하우스 들어가면 참외 다 박살내. 돼지가야 그 참외 향을 맡고 돼지 왔거든요. 참외 향을.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예. 돼지 새끼가 7마리가 다 들어가 있어. 멧돼지가. 참외 먹으러 가야. 그러니까 한 바퀴 다 조지고. 돈 받는 거는 면회 가면 7만 원밖에 안 줘. 참외 뭐 2박스 값도 안 됐네. 그러니까 비비로 다 조지지. 예. 얼마들은 또 직근선밖에 없어. 예.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뚫으면 중간에 뚫어오면 저 끝까지 다 뚫어버려. 차고 들어갈 거리 그냥. 계속요. 똑바로 직근선밖에 없어. 아, 그러면 하우스를 가로지게 뚫고 들어가보나요? 예. 그럼 구멍 다 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예. 사진을 찍으면 이제 77금 되나. 구멍 뚫은 데가. 그러니까 보상은 조금 받긴 받았는데 멧돼지가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모노그로 거물망을 치든지 하여튼 냄새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 냄새를. 강원도 옥수수하고 예. 고구마에는 그래 가르쳐 줘가지고 안 오게 해줬어요. 통닭집에 식용유 그 냄새 더 많이 나거든요. 튀김집에 것보다 통닭집에 거 많이 나요. 그걸 치료되고 자동차 엔진 오일 있죠. 예. 폐유 그것도 괜찮아요. 의식 풀까지 다 죽는데. 그 풀 잘 안 죽어요. 폐유쳐도. 폐유가 원래는 본신은 그 땅 속에서 올라온 거지 동물이나 식물이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에요. 자동차 폐유가 그게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원종으로 들어가면 약하게 해놓으면 풀이 더 잘 커요. 경기 집에서 뭐 손 좀 보는 사람들 손 보고 그 기름하고 저 나무 밑에 가서 보면 나무 더 잘 커요. 죽어버리는데. 조금 좀 더 잘 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이 원 자체는 땅 속에서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그 기름이 오래돼 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의 기름이거든요. 식물 아니면 동물의 그렇죠. 식물 아니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유도 많이 주면 죽어요. 근데 연하게 주면 미생물 다 먹고 좋아요. 그래서 차 폐유 구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뿌려놔도 되고 그걸 뿌릴 때는 이제 우리 2리터 물병 있죠. 그거다 이어가지고 못으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죠? 그래 이래 뿌리면 돼요. 거짓은 많이 합니다. 예. 쥐샷 놓을 때도 거짓하고. 예, 그렇게 가에다가 그래 뿌리가 냄새를 풍겨라. 그러면 그 냄새가 나면 좀 덜하다.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요런 작은 거하고 지금 저 황금을 추제가 가는 게 식물이 병을 갖다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 거에 병이 많이 오고 병이 그럼 비료가 부족해서 온도의 고온장애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이름이 많이 정해지더라. 그건 비료 부족인데 고온장애다. 고온열상.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건강해지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값하고 토양 분석하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엽색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잎이 펴져 있고
부드러우면 약간 부드러움이 된다.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잎이 펴지려고 하면 이 C값이 맞아야 되고 이 C값하고 비료 성분이 맞아요. 요 양. 그럼 너무 우리가 참외가 이 C값이 낮으면 큰 게 나와. 그럼 이 C값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는 것들이 참외가 어때요? 사이즈가 큽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예? 엄마가 그런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요 이 C값이 높아요. 이 C값이 지금 1.8인데 2점대까지 나오잖아요. 2.4, 5. 그렇죠. 그럼 지금 크다는 거는 척정기 없는 집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척정기 없으니까 요 아래 같거든요. 그럼 요 낮으면 웃자라가 큰 게 나와요. 웃자라가 큰 게 나온다고. 비료가 적으면 이파리도 큰 게 나와요. 그 비료 수치가 맞으면 이파리가 작아져요. 더 올리면 이파리 더 작아지거든요. 그 이파리가 작아지는 위치, 지금 추석날 나가야 되지. 참외가 커야 된다니까요. 그 참외가 크려고 하면 이실이 조금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참외가 추석 때 나가려고 하면 이실을 조금 낮춰야 돼요. 그 양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기 대표 농장에는 이시가 높기 때문에 참외가 그렇게 큰 게 안 나와요. 약간 줄어들어요. 그럼 이시가 1.8보다 약간 떨어져야 큰 게 나와요. 약간 떨어져. 그래서 척정기 없이 해도 눈대중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눈대중으로 잘하는 걸 갖다가 딱 먹어 요 갖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럼 눈대중으로 한 걸 갖다가 딱 과학화 해가지고 디지털 한 거죠. 이게 눈대중으로 한 집집마다 그걸 조사 다 한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언제고 겨울은 언제고 여름은 언제고. 그럼 여름은 얼마가 여름이냐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전후 한 달. 그러면 봄은 언제냐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요. 요게 봄.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겨울은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요렇게. 요게 우리나라의 계절이고 그 외의 때는 계절의 변온기다. 지금 어디에요? 오늘이 9월 7일. 아직 가을이 아니에요. 계절의 변온기.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뒤바뀌고. 이랬다. 이래도 그러고 이래도 그러고. 강원도 오늘 아침에 최저 기온이 15도. 강원도. 오늘 아침에 통화하니까 강원도 예. 강원도 15도. 오늘 20도. 예. 전주 아침에 20도. 20도야. 강원도하고는 5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 차이 난다. 그래서 여름에 이 시값을 올려버리면 왜 잘못되냐면 광합성어는 먹는 시간이 많거든요. 먹는 시간이 많으면 입속에서 그 양을 소화를 다 못 시킨다. 겨울에는 낮 길이가 짧아가지고 뭐 째게 물락하면 해 떨어지네. 그래서 겨울에는 양이 많게 짧게 먹는 거고, 봄 되면 이제 너는 양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 하우스에는 2.1이라는 게 수치가 있고 노지에는 2.5라는 줄어들어. 여기 갔다가 여름에는 노지나 하우스 독통이 돼요. 이 수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이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량시가 정확하게 맞아요. 참외 참 쉽지? 안 어렵습니다. 쟤는 그리고 이제 비료 먹는 게 보면 이제 지온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그 질소 같은 경우에는 5도부터 먹기 시작하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지온이 16도 이상이 돼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좀 문제가 아니나. 그래서 이 시값이기 때문에 네. 토양 분석하면 우리가 전부 다 과다예요. 과다기 때문에 그 수치 안에 범주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온이 위에 표면에 지온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위험밖에 없어요. 비로 또 올라 떠. 그 비료가 부족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엉뚱한 치지 말고. 인상가리가 가다돼서 안 된다고 계속 가르치지 눈치 없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칼슘은 밑으로 깔아는데 그러면 아 그게 깔아 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데.
그 큰 것만 내려가지 전극이 결합한 건 안 가요. 덩어리에 내려간 거지 전극이 결합한 건 가지 않는다. 전극이. 이온화돼서 잡혀 있는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묻어도 된다. 그리고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니까 매년 조금씩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작은 입자들은 자꾸 바깥에 하면 내려가거든, 알로. 예, 그리고 그 모래 땅에 그 뭐 항토 뭐 좀 몇몇 가지 또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솔솔 내려가요. 물주도 내려가고 뭐 바깥에 해도 내려가고. 우리 을김에다가 뭐 흙 치면 작은 바위 큰거 같잖아요. 그거 같아요. 흙도. 그래서 요런 공식을 잘 맞춰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때깔이 좋으려면 잎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때깔이 건강한 잎 속에 요 심줄이 있거든요. 심줄. 요 심줄. 연맥. 예. 연맥. 요거를 노란색으로 잘 가져가면 때깔하고 비게 된다. 때깔. 과일 그 색깔하고. 근데 요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면 얘도 별로 선명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잘된 참외들은 잎이 펴 있어야 좋다. 시샤에 오므리 이거는 별로거든요. 그 달린 거는 요거 요리돼도 힘이 있을지 몰라지만 요거를 갖다가 오므리 지면 결국엔 다 이식같이 났다는 거죠. 그럼 흰가루병은 어디서 왔냐면 이시가 낮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온 게 흰가루병이에요. 흰가루병. 흰가루병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흰가루병 잡으려고 하면 첫째는 이시를 맞춰야 돼요. 비료량. 흰가루병을 잡으려고 하면 비료를 줘야 잡혀요. 비료를. 수박 같은 거는 비료를 한 5kg에서 10kg까지 열악하거든요. 100평당. 요소를. 수박은 이만히 커 있는데, 수박이 약간 안에 씨가 물들려고 하면 약간 이파리 시들고 흰가루병 살짝 오거든요. 그러면, 흰가루병은, 요소, 관수, 요 양을 얼마나 줄 거냐 차이거든요. 한 100평 기준에 3에서 10kg까지 줘도 괜찮아. 100평에 3 내지 10kg까지. 그러면 요거를 한 번에 줄 거냐 나눠 줄 거냐 차이밖에 없겠죠. 한 번에 준다고 해서 그게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10kg 준다고 해서 참외가 나빠지고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흰가루가 빨리 떨어지려고 하면 관주에서 비료를 주고 이 파리의 완성도는 뭐냐면 탄수화물이잖아요. 물 20리터에 120g부터 흰가루가 죽어요. 요게 설탕이 120g부터는 흰가루가 죽어요. 그럼 300g 여가 딱 치면 흰가루는 그냥 철사하거든요. 오이밭에 흰가루가 있으면 밑으로 요소 주고 설탕을 300g 여가 딱 치면 돌아서면 따라 주고 와. 그 흰가루병 약치고 3일 뒤에 흰가루병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흰가루병 약치인데 흰가루병 3일 뒤에 또 하고 있거든. 근데 얘는 설탕은 세포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여버려. 오이밭에 요걸 가르쳐주고 오이밭에 흰가루 캐. 기공은 안 막힙니다. 아니 기공이 안 막혀요. 설탕은 빵에 피는 곰팡이 까만 곰팡이 피가지고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 빵에 피는 곰팡이는 잿빛 곰팡이하고 달라요. 빵에 피는 곰팡이는 흰가루가 병만 죽이고 세포만 완성시키나지 병이 안 일어나요. 장이 안 일어나. 그 대신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은 어떻게 쌓이면 잿빛 곰팡이가 일어나겠죠. 그 두 가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흰가루병을 잡을 때는 꼭 관주를 요소를 줘야 잡힌다. 뭐야? 요소를 주면
잎이 완성이 되거든요. 잎이 비료가 없어서 기공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열고 닫고는 힘이 없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런데 설탕물이 탄수화물 많이 있고 잎이 작동을 잘하면 기공에서 흰가루가 먹을 그 영양소가 안 나와요. 흰가루가 안 나온다. 참외 저것도 그 비가 혹시 많이 오고 물이 다잖아요. 물이 들어다 안 죽이는 방법이. 그럼 물 되게 들겠다 싶을 때는 2판 4판 설탕물을 짠뜩 치나요. 그럼 물이 들었다도 깨어나면 참외만 썩어서 했지 참외 자체 안 죽이지. 참외만. 설탕물이 들어있는 것들은 아무리 물에 들어갔다 놔도 잎이 설살 안 해. 잎이 영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잎이 영양이 남아있으면 뿌리는 설살 안 한다. 메론을 전에 살려줬거든요. 메론이 두둑이 잠으로 불었어. 메론이 이만큼 달려가지고 주먹 2개만 원이 달렸는데 몇 년 전에 가르쳐줬거든요. 메론이 물이 들은 거는 물이 들어서 뿐이지 메론이 죽은 게 아니다. 뿌리가 살아있다. 이 팔이 시들가 뿌리가 썩은 거지 물 든다고 뿌리가 죽는 건 아니다 절대. 그러면 이 팔에다 맹물을 낮에 뿌려주고 저녁에 영양제를 줄 때 설탕 넣고 써라. 골드건이 칼라. 그 사람이 70% 믿으니까 70% 살고 30% 죽고. 더 자주 했으면 그 절대 안 죽어요. 더 자주 하면. 그 잎에 탄수화물 농도만 올려놓으면 잎은 뿌리는 절대 안 죽어. 예. 뿌리가 물에 담겨 있어도 우리는 꽃꽂이 할 때 물에 담겨 안 시도하잖아요. 우레이도 물에 담겨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못 먹는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못 먹어. 그 이파리를 되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면 빨아먹기. 잎 두께가 얇으면 물에 담겨 있으면 뿌리에 간 영양소 나가삐. 뿌리가 설사를 하느냐 먹는 요 차이거든요. 뿌리가 설사를 안 하면 건강하고 우리가 여기에 땅에 이 시가 높으면 시들게 돼요. 비로 주거나 시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잎에서 내려가는 당도하고 뿌리에 있는 비료하고 두 개를 만났을 때 여기 작아야 되는데 이게 많고 여기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이 빠져 나고 뿌리가 못 빠져 나와 뿌리. 예, 역으로 되죠. 그래서 역으로 되느냐 순방이 되느냐 그치? 그럼 잎에다가 뿌리에 우리가 비료물을 줬다. 그럴 때는 필히 연면시에 설탕을 더 해줘야 돼. 오래 빼야 돼. 요소 줘야 돼. 이걸 올려야만이 저걸 먹지. 안 그러면 도로 나가삐. 그럼 비료물 주고 나면 시들 주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 비료를 주는데 왜 시들을 주냐는 거죠. 왜? 잎에 영양이 워낙 없으니까 비료가 뿌리에 당도가 높고 비료가 낮아야 되는데 이 역으로 바뀐 거예요. 농도 차이. 비료가 농도가 높고 뿌리가 당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여기 빠져나와 버려. 그래서 그 수치를 계산 잘해야 돼. 비료 조락한다. 비료 많이 주면 죽기도 해요. 왜? 이 삼투압 관계 때문에. 뿌리의 당도보다 비료 성분이 높으면 안 된다. 높으면. 뿌리가 비료보다 약간 낮아야 된다. 뿌리의 당도보다 토양에 있는 그 성분이 조금 작아야 된다. 그래야 빨아들인다. 이 구조거든요. 뿌리가 토양이 덜 작아요. 나의 뿌리의 당도가 더 높아야 된다. 당도나 우리가 이시나 거의 비슷한 관계. 당도나 이시값은. 예. 요렇게 해보니까 참외가 우리가 심을 때 이제 비료를 얼마 넣어야 될까 거의 다 알겠죠. 참외 비료 몇 퍼주의 정량입니까? 참외 심을 때 100평에 비료 10퍼 주는 사람. 못 준다. 그만큼 못 준다. 간이 적어서. 요소 한 퍼 주는 사람 있어요. 100평에. 요소 쓰는 사람 못 저 4년 전에 강원도에 가서 강의할 때 몇 번입니까?
몇 년 전에 4년 전에 강원도 가서 감자를 강의를 해줬거든요. 경상도 창원에서 강원도 감자 제일 많이 심는 동네 가서 강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농가들이 지금 감자를 10kg밖에 못 캐는 이유는 비료를 한 포밖에 안 주기 때문에 10kg밖에 못 캔다. 앞으로 팽당 20kg 이상 캐라 그랬거든요. 20kg 캐는 게 말은 좋은데 그 다음 문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료를 한 포로 주니까 한 개밖에 못 캐니까 비료 한 포 주면 3.5kg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세비주가 열심히 어째갖고 10kg 캐는데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료를 감자 심을 때 5부위라 했거든요. 코팅 비료를 2개 넣고 21다시 2개 넣고 요소 1개 넣고 5부위에 수분을 하니까 야 저는 이제부터 뭐가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감자 구멍 막을 때 대해서 그때 대해서는 비료를 또 줘라. 얼마든지 요소 한 번씩 줘라. 그리고 꽃필 때 되면 또 다시 한 번 줘라. 그리고 7부 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사람이 따라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냐. 공식적으로 23kg 나왔거든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금 따라와가지고 제일 적게 캔 사람이 100평이 팽당 18kg. 제일 하위권이. 제일 상위권이 얼마 나오냐. 25kg. 바뀌었죠. 4년 만에. 네. 그 강원도 서춘진에 가면 강의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에서 성주 참에서 변화를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낙동강에 돌멩이를 던진다가 낙동에 파도가 치느냐 안 쳐요. 떡밥을 던진다 고기 무느냐 안 물어. 시간이 가야 되겠죠. 그 지금 요소비를 줘가지고 여름에 참외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요소비를 줬기 때문에 참외가 안 죽는다. 요소비를 줬기 때문에 흰가를 안 한다. 왜? 이식값이 높으니까 흰가를 안 한다는 거죠. 흰가를 하는 것들은 이식값이 낮아서 흰가를 해요. 잿빛곰팡이 흰가이 낮았어요. 녹균병 흰가 이식값이 낮아서 거죠. 그러면 요소 줬기 때문에 잎에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참외를 사이즈를 딱 맞게 키우려고 하면 이슬을 조금 더 올리면 작아지고 내려갔죠. 곡선이 내려가죠. 요리 가면 커지죠. 그럼 이식값 조금 낮추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변곡점을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고. 돈 주고 사면 된다는 얘기고. 아니 얘가 가르쳐줄 일을 얘가 가르쳐주는데 5초밖에 안 걸리는데 참외 농사 지으면서 차를 한 동 작게 심어도 거둔해요. 동수가 많다고 돈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요거 누르니까 그죠. 손을 살짝 누르니까 수분이 63.7%에 이씨가 0.74. 5초 안에 가르쳐 줄 일을 갖다가 흰가루병 하고 안 하고는 5초밖에 안 걸려. 가르쳐 주는 게. 미리 알고 농사 짓는 거하고 주먹국으로 모르고 농사 짓는 거 그 차이죠. 지금 엄청 뒤집박대야 나는 머릿속에. 옛날에 농업 공부했던 부분하고 지금 대표님이 강의하는 부분하고 엄청 뒤집박된다고. 참외 요소 주니까 안 죽고 흰가루 안 하죠. 참외 요소 주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 고추밭에 앵케이 갖다 뿌리면 꼬부리고추가 많이 나와요. 꼬부리고추 전부 꼬부리만 나와요. 근데 9월달 넘어가지 앵케이 뿌리면 꼬부리고추 안 나와요. 온도 떨어지거든. 여름에 고추밭에 앵케이 뿌리면 고추인데 꼬부리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는 NK가 18-18은 가스가 빠지면 12.6이 되거든. 우리가 주는 요소 비료는 30%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믿고 줬던 게 참외밭에 21다시 복합 비료 주면 망한다. 농사 안 된다. 21다시 참외 비료 주면 농사 망한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줬던 비료가 21-17, 17. 자, 여기 질소가 많죠? 요소가. 아니야, 이게. 여기 가스가 빠지면 얼마 되냐? 14.7이에요. 14.7에 17 된 거죠. 맞겠죠? 맞아. 우리가 NK 뿌렸다. 18-7
제로 다시 18을 뿌렸다. 요거는 농사 조지는 일이야. 고추밭에 여름에 줬다가 요 농사 망친 거야. 요거는 12.6이래. 12.6에 18을 줬으니까 고추가 꼬불이 돼버려. 가리가 많았어. 참외밭의 비료는 어떤 걸 기본으로 줘야 되나? 30 다시 10에 8 맹군 300 요 놈을 주면 그런 농사 좀 돼. 지금 물이 잘 안 녹는 거예요. 바닥 밑비로 밑비로 요거 놈을 주고 녹화 갖고 이거 저 간주로 뭐잘 걸어 쓰면 되겠지. 근데 여기 없으면 우리가 그 뭐 다른 걸 녹이 쓰든지 어쩌든지 요 정도 하면 괜찮아요. 그럼 여기 가스가 빠지면 21이거든요. 30. 21에 10에 8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러면 농사 돼요. 근데 지금까지 플러스 전극이 들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플러스 비료가. 그 플러스 비료가 잘 안 없어져요. 물에 담으면 없어지냐? 안 없어요. 절대 안 없어요. 예. 마늘을 심고 모내기 하고 나락 베고 흙을 뜨고 올게 마늘 심을 때 비료 연가고 두 개를 조상이 같아요. 모내기 한다고 해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없으냐? 절대 안 없어져. 우리가 조금 우라낸 거 조금 없어지지 그게 다 없어지지 절대 안 하는데. 예. 옛날에 우리 송가 나락에 논에 비료 했잖아요. 비료 했다가 툭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겨울에 가보면 고전 독색이 새까맣대. 겨울에 가보면 송가 비료 했다가 무논에 했다가 비료 한 주먹 툭 떨어진 자리 그거는 봄에 이듬해 봄에 가보면 나른논에 가보면 그 독색가 새까맣대 그 자리. 정극이기 때문에 달라붙어 버리겠네. 흙에 입자에. 근데 다 못 먹고 일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 쓸 때는 요런 걸 기준을 알고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줄 때 이제는 자꾸 비료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료가 요소하고 가리하고 녹이가 쓰면 돼요. 요소를 3.5kg, 1kg, 500g, 3.5kg, 그 다음에 가리 1kg, 그 다음에 고토 500g, 요래 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되냐면 64% 되거든요. 64%. 그럼 얘가 45%가 45%. 46%잖아요. 46%. 46. 그 다음에 12, 1.2에다가 368. 18, 10, 1.38. 약 이 정도 되거든요. 질산량이. 가스가 빠진 거. 이게 더하기 한 거거든요. 1.38에 여기에서 가스를 30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30%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 700하고 뭐 자르자면 4728 2.8 그러면 얘가 해도 뭐 2.8 하면 3 잡으면 약 뭐 3 다 잡아도 1이라는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써도 괜찮아요. 요렇게 만들었으면 5kg를 배합할 때 5kg 배합해도 요래 쓰면 된다. 요소 3.5kg, 가리 1kg, 고토 500g. 요 방법. 아니면 요 3kg에 뭐 1.5kg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3kg
1.5kg 500g. 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관주용 비료를 우리가 그 요소하고 가리하고 고토하고 항상 고토하고 녹여가지고 미리 했는. 그래서 100평에 얼마를 쓸 거냐? 100평에 한 3kg씩은 자주 줘도 괜찮다. 그 비료는 100평에 한 포가 0.8에 20인 것 같더라. 한 포가 0.8인 것 같더라. 100평에 한 포가. 그럼 100평에 한 포는 20kg잖아요. 20kg 20이거든요. 요거는 20kg가 요래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주를 할 때는 이게 관수를 할 때는 1kg가 0.08 정도 되는 것 같더라. 0.08. 0.08. 그럼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얼마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 이거거든요. 이치값이. 그래서 우리가 100평에 5kg를 준다고 해서 5,8이 사실 0.4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100평에 요소를 5kg 줘도 그 작물이 해가 되냐, 혹이 해가 되지 않냐. 단 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의 삼투압 관계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주고 이래 번져야 되는데 비료만 조금 주고 뒷물을 안 줘버리면 그게 장애가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줄 때 비료 양을 너무 많이 줄 생각하지 마라. 자주 주면 괜찮다. 그리고 참외 둥글 많이 뻗어 있을 때는 하루에 제대로 주면 한 1kg씩 먹어요. 100평에. 무슨 비료 이렇게 하면 요소를 1kg 먹고. 그럼 참외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참외 재배 때는 우리가 최고의 정점보다 조금 높이가 재배하는 게 아담 사이즈 나온다. 대가로 만들어가면 비료를 줄여라. 이 표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현장에서 체크하면 되니까. 측정기와 이 표를 응용하면 된다. 참 쉽게 풀리죠, 이제. 이제 비료 주는 것까지, 밑비료 주는 것까지 다 풀어놨더니. 밑비료는, 100평에, 겨울이기 때문에 100평에 2포를 주면, 1.6밖에 안 가요. 작아요. 작아서 웃자라겠죠. 비료 적게 주시니까. 100평에 3포를 주면 아담 사이즈가 크는데, 근데 100평에 3포를 안 주고 100평에 한 포도 안 주니까 이게 삐질삐질하게 엉뚱한 짓이에요. 비료를 적게 줘 굶어가 엉뚱한 짓인 거예요. 그럼 지금 주는 거에 한 3배에서 5배 더 줘야지. 양을. 그 감자 100평에 비료 5부 열악한 거나 우리 성주 참외 밑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세포를 열악하는 거나 다를 거 없다는 거. 100평에 세포 열악하면 맞아 죽을 짓이잖아요. 100평에 지금 불러야 돼. 예? 그래 연락하면 주유센터 지금 불러야 돼. 100평에 감자는 100평에 코팅 비료 2개 요소 2개 연산 있고 감자 심을 때 그리고 2개 반 2개 반 5개 연산 있고 그거다가 추비 요소 한 2개 정도 하거든요. 그럼 감자에 100평에 요소를 갖다가 뭐 2개 밑비료 uk비료 2개 한 4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야 감자가 뭐 평당 최소한 20kg 이상 나오죠. 지금 돈 벌자고 농사 짓느냐? 돈 안 벌자고 농사 짓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돈 벌자고 농사 짓면 데이터를 맞춰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맞춰 가지고 식물하고 두 가지 교류를 시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참외가 와이런노 그만 맞잖아요. 와이런노가 아니고 무야 지가 살지. 무야 산다. 참외 오래 심을 때 겨울에 이 씨가
2.7이기 때문에 100평에 그 세포를 준다고 해서 2.4밖에 안 가요. 강원도 전에 춘천에서 그 감자 심을 때 코팅들 2개, 21다시 2개, 요수 1개, 100평이 5%였고 감자가 올라올 때 이시가 2.4. 정확히 그 영상이 있습니다. 100평의 비료를 5% 이하로 키운 사람이 적어. 그거 몇 년 뒤에 그만 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 참외 바뀌어야 돼. 그 대표님 예.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파리 엠보싱 있죠? 예.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거 엠보싱, 예. 그거를 만들라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요소. 요소 주면 흥해지는데? 요소의 갱도 잡으면 돼. 예? 요소의 갱도. 간단하게. 강조 잡으라고? 예, 갱도를. 갱도도 약간 잡고, 그게 요소를 줬는데, 한 번에 팍 줘가 죽이지 말고, 한 번에 주지 말고, 살금살금 올려가지고, 전체의 이식값을 맞춰라. 전체 이식값이 올라가면 딱 나와요. 그럼 우리 이제 대표님 농장에 지금 이식값이 전체가 커졌거든요. 전체 이식 아무 데나 찍어도 이식 올라갔단 말이에요. 2점 몇 가지. 그러니까 병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만 이식 올라가면 역으로 3차비래. 뿌리에서 물이 나가버려요. 근데 뿌리에 영향 빨게끔 전체 슬금슬금 올려야 된다. 한 번에 빠글 비워자면 올라가지, 비료가. 그래서 이를 쫙 퍼뜨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파리가 옆으로 평평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같은 참외 같은 경우에 꽃눈 형성이 잘한데 밑에 가려갖고 예. 이게 서야 돼 이렇게 참외는. 그래야 꽃눈 형성이 잘 되거든요. 아, 꽃 수정이 잘 된다. 벌이 수정 잘한다. 아니 화분화가 잘 된다는 얘기. 아, 예, 예. 그 수정도 잘 되고 벌이 잘 들어가고. 예, 이게 퍼져서 그러면 밑에 있으면 화분화가 안 되거든. 예. 이거 쉬어야 돼. 어차피 이 참외는 아, 채우려 그러면, 요것들 쓰면 돼. 뭘 줘줘요? 액상규산이나 빛날이나 석회. 그것도 예, 그것도 저거. 예, 요걸 가지고 채우라. 그 비율을 좀 높여. 예, 그렇죠, 그렇죠. 요걸 약간 조절해갖고, 우리 방안에 퍼여갖고, 약간 딱딱해도 약간 시야가 부드럽게. 예, 그것도 여기 다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어요, 앉아있어요. 공부 이제 하려고 왔잖아요, 그래. 분명히 다 가르쳐주는데, 갱도를 잡으면 올라서고요. 갱도를 연하게 하는 거는 뒤로 서고, 요렇게. 비료가 없으면 오므리지고, 비료가 살이 찌면 뒤로 까지지게 돼요. 이게 요렇게 우리 밥디뱅이, 밥공기, 밥디뱅이처럼 딥이 돼요. 그게 엠보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공원일 때. 고온일 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살이 찌가 이렇게 돼요. 아, 공원이 뜨거우면 이래 된다니까요. 공기 뒤집는. 아, 그게 이제 살이 쪄서 그래 되는 걸, 오이 같은 게 혜택 디비진 거 맞죠? 오이 같은 거. 가리는 많이 주고 혜택 디비져 버려요. 가리 테두리는 타고, 그렇지. 테두리는 타고 혜택 디비진다. 메론이나, 오이 같은 게 혜택 디비지거든요. 가리 가다대가 이렇게, 가리 끝은 타고, 복반에 크면 이 디비져. 딱 디비진다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저 경도를 높일 때 석회를 주라 하면 그 칼슘이잖아요, 그죠? 네, 돌가루고, 그러니까 칼슘이에요, 그게. 돌가루고. 예. 그 이동성이 엄청 넓은데 그 어떻게 그러죠? 그한 아, 30일 정도 걸리는데. 이파리면 이파리 바로 들어가. 이파리면 이파리 바로 들어가. 아, 뿌리에만 한 장 걸리는데. 그러니까 30일도 넘게 걸리거든. 뿌리에 아, 들어가면.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잎이 부드러우면 빨리 이동하는데, 잎이 딱딱하면 안 가. 영양이 없어가, 아가 요래 돼 있는데, 30, 40일째도 안 가. 뿌리가, 탄수화물이 많아서 뿌리에 소화액이 많이 나오면 잘 가. 소화액이 안 나오면 안 갔네. 그 잎뿌리 오면 또 금방 가버려. 단단해져 버려. 잎뿌리 오면 돌가루면 그냥 바삭 단단해져. 교사는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 예. 근데 이제 석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 잎으로 맞아 뭐. 연매십에 하면 바로 쪼그린다. 아란치 가지고. 그러면 돌가루다. 그러면 그 어차피 돌이 그러면 수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들어가요. 식물은, 얘가 뭐 풀약가리가 뭐 풀약주면 안 죽나? 똑같아. 잎에 떨어진 건 미세한 건 다 먹는다. 그냥. 얘들은 우리가 줬다는 걸 기억이 없어요. 원래 하늘에서 떨어지구나. 그래서
먹어야 산다.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잎으로 주면 금방금방 먹어요. 그래서 갱도를 유지할 때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면 석회를 녹여 물을 만들어 쓰라는 거고, 집에서 그냥 우리가 돈을 들이가 살라고 같으면 액상 규상 자체가 맞추면 되기 쉬워요. 크게 돈 안 드는 뭐 강의였죠. 이게 돈을 들이가 농사 짓는다고 크게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그 참외 심을 때 쪼매만이라도 그 100평에 비료를 2포 이상 3포가 있어라. 그래야만이 참외가 제대로 된 참외가 처음에 제대로 성장한다. 이 시값을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토양에 내가 이 시값을 비료 엮기 전에 한번 찍어봐야 돼. 잘량이 씨를. 지금 이 시 측정해 보니까 그 맥밭에 지금 1점대 나오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하들이 있어요. 그럼 물 담아보면 더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잘량이 씨가 지금 1점대 뭐 겨울이 되면 안 맞다는 거죠. 그 비료 한 포였는 1.8, 2점대가 안 넘어가요. 그러면 참외 시작할 때부터 비실비실하게 돼 있어요. 성게 그 쉽게 음면이거든요. 예. 성게 그러니까 성게가 아니지. 기술센터에 이렇게 이시 측정값이 있어요. 예. 각 면부로 보면 2.4 이상에서 8까지 나오거든요. 이 시가. 예.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요 측정기하고 기술전자 측정기하고 짜가리도 안 맞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 시가 높게 나온다. 예, pH 계열은 예. 7.2에서 7.6까지 나와요. 예. 쉽게 음면에 딱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러면 그 pH 상황에 따라서도 이 비료를 먹고 못 먹고 하는 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pH가 너무 높으면 질산 예, 그 질산을 써서 좀 낮춰라. 구연산, 질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낮춰라. 그 결국 식초를 뿌리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 돌가루가 normal 그 산을 좀 산도를 떨어뜨리라. 예, 그 식용 고치. 인상 갖고 하니까 예? 안 떨어져. 식용 인상. 그거 갖고 안 되지. 질산은 바로 태워가지고 떨어뜨리지만은 질산하고 그하고는 달라요. 질산. 요소 대신에 질산을 쓰면 되잖아요. 요소 대신에 질산을 뿌려서 바깥에 하면 된다. 폭발하는데. 예? 폭발하죠. 질산이 액상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물에 타가지고 팽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뿌려줘야 돼요. 질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연산, 구연산을 많이 쓰고. 예, 구연산 쓰고 있는데 우리가 부뚜막에 있는 양념도 집의에 간이 된다. 집의에 많이 된다. 맛이 난다. 그 많이 안다고 농사 잘 되는 게 아니고 실행을 잘해야 농사 잘 된다. 저게 와서 그래. 아, 저걸 좀 싸게 팔면은 하게 팔 텐데. 옛날에 이거 120만 원 하던 걸 내가 그 가격 내리는데. 옛날에 120만 원 했거든. 근데 내가 85만 원까지 내렸어. 얼마 내려놨어요? 85만 원까지 내렸어. 85만 원 내려. 예. 좀 더 내려야지. 농민이 해갖고. 그 이제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이래 보면 물자가 더 풍부해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빈곤도는 똑같다는 거지.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빈곤도는 똑같아요. 불평불만 더 많다니까. 옛날보다. 내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래.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적으면 내가 불평불만이 적은데 행복지수도 올라갈 건데 내보다도 잘난 사람들 조금 많은 차이밖에 없어요. 예. 베트남에 시급이 1,000원이거든요. 예. 거기 가니까 행복지수가 대단히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행복지수는 또 다른 면이고 여기에서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을 때 좀 밑비로 주자. 비료 한 포는 0.8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씨값을 토양에서 측정기 기술센터의 아닌
우리가 간이 측정기 요걸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되냐. 겨울에 우리 12월 때 섬을 때는 2점대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2점대 이상 돼도 요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가일이 좀 커요. 그 2.7을 넘어가야 가일이 약간 작아가 아담 사이즈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만 착과량이 늘어나는데 비료를 적게 주면 큰 것이 달려버린다. 덮이 많이 차버리고. 그래서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료 100팽당 2포 이상은 써야 되겠다. 2포수도 1.6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주면 다 있느냐? 그것도 좀 용탈이 됩니다. 심으면.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라. 하여튼 그리고 연매 시비 중간중간 해줘라. 힘 닿는 만큼. 그래 해주면 충분하게 과일은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제는 참여하다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예? 질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가을 중에는 이제 가건무 쪽으로 복분화에 문제가 있고 이랬었지. 곡이 잘못된 게 작게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깔짝깔짝 농지 먹는 게 요 작은 데서 깔짝깔짝 농지 먹으면 여기까지 땡기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최하위권에서 비료를 안 주고 최하위권에 농사 짓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전혀 다른 문제죠. 겨울에 0.8에서 1.몇 차이 요 아주 낮다니까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수정이 잘 되고 더 잘 걸려요. 비료가 너무 많으면 저 수정이 안 걸려요. 지금 이 시가 2점대에 넘겨가도 걸리잖아요, 지금도. 신경 써서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척정하면 2점대가 넘기잖아요. 겨울에도 2점대가 안 되고 농사 짓는데, 우리는. 겨울에도 2점대 안 되고 농사 짓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 동수만 늘리고 있다. 하여튼, 요 프로그램을 잘 응용하시면, 그게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